준비한 거는 근데 그 뉴스 보니까 자꾸 그 진중권이라는 분이 자꾸 장해찬 최고를 까더라고. 저는 진짜 멸공TV 지금 장최고한테 거의 기생하는 처지인데 아이고야.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웃기는 게 뭐냐면 진중권 이분은 보니까 일단 두 가지예요. 일단 진중권은 원래부터 한빠였고 계속 한동훈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뭐 내년 2월이면 뭐 국민의힘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고하고 있잖아. 2월 되잖아. 국민의힘 끝 아니고 그때 그걸 모른 채 한다는 거야. 진중권이 특기고 그리고 진중권은 어떤 사람이냐.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적도 있어요. 진중권 예전에 그 이제 코로나 때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말이죠. 그때 의사들이 이제 전부 다 진중권 그 페이스북 가가지고 진중권과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진중권은 중국인 입국 금지가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권이 바이러스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잖아. 근데 인권 타령하면서 막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갖고 의사분들이 정말 진중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A4 한 장짜리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차단하는 분이 바로 김중권이었습니다. 진중권. 그때 정말 그 나온 비유가 그 방충망 열어놓고 모기 잡는 거라고. 그렇죠. 그때 감염학회 차원에서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뭐 위문편지 있잖아요. 군대 위문편지. 위문편지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일제 잔재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자기 예전에 자기 초등학교 때긴 하지만 그 베트남 파병 간 사람한테 위문편지를 썼는데 군인 아저씨 명복을 빕니다라고 막 했다고 그렇게 썼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아무리 초등학교 학생들이지만 그렇게 쓴 것도 좀 웃기고 그리고 그걸 지금 이 나이 처먹고 지금 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쓴 거를 반성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썼다고 너무 다들 누나들이 너무 웃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페이스북에 댓글을 막 달아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댓글에 이렇게 쓰는 거야. 야, 너 군대 얼마나 힘들게 갔다 왔냐. 나 군대 때는 막 내 앞에서 군인들 죽고 막 그랬다고. 네가 군대 편안하게 하는 거는 다 내 같은 사람 덕이라고 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러는 거야. 야, 니네 얼마 벌어? 나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기부도 하고. 아니 이게 지금 댓글 박제된 게 다 남아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은 토론에서 밀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최고 괴롭히는 것도 진짜 웃긴 게 난 장최고가 진짜 예전에 라이언 긱스 인용하면서 했던 거 난 지금도 젊은 시절에 썼긴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왜 틀린지 모르겠다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말이야. 라이언 긱스가 좀 문제가 있지만 축구 감독으로 훌륭하게 뭐 잘했다. 이게 뭐가 나쁜 말이냐고. 이걸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걔가 막 했던 얘기가 그거 공격한 건데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장최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여의도 그 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난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장최고 전에 여의도 부원장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장최고가 여의도 부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니까 갑자기 그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처럼 하면서 국민의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진짜. 난 그거보다 석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정교수가 됐다는 거. 난 그거 자체가 더 큰일 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완전 속 시원한 지금 발언들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장최고를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사실 장최고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으니까 공천에서 경선을 통과해서 이긴 공천을 확정된 사람한테 갑자기 공천 취소를 해버리면 이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게 그럼 극우야? 그게 극우냐고. 극우가 언제부터 탈당이 극우야? 근데 저기서는 아니 넌 정의당 탈당 안 했냐? 너도 극우야 임마. 저기서 발작할 법한 게 사실 이제 장해찬 측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이제 진짜 그 자리의 뭐 어떤 의미보다도 상징이라고 봐요. 그렇죠. 장대현 대표의 결단이라고 보고 난 너희들이 백날 어떠한 얘기 떠들어봤자 난 신경 안 쓴다. 나는 정말 할 말 하는 사람, 역할하는 사람한테 자리를 준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지금 신호로 받아들였냐면 정말 이게 내가 열심히 싸우면은 나한테도 기회가 생기겠구나.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 취재로 결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들이 장해찬 최고를 때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우파 내부의 결집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옆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진짜? 와 이분이 빨대왕에서 내 욕을 그렇게 하던 분이 맞나. 정말 감동적이다. 같은 사람 맞는가 제가 지금 막 마음이 막 감동을 받고 막
옛날에 그 서름이 눈녹듯 사라지고 있는데. 아니죠. 그때 저는 빨대항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도 진주권 네. 갔어요. 그때도 저는 아이, 정말 농담이고요. 아니, 그리고 아니, 여러분, 금요일은 이 만담 분위기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날이니까. 제가 진중권이 저 때린다고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진중권이 과거 수많은 막말을 했지만, 특히 돌아가신 여자 아나운서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는데, 맞아. 막 그거를 그때 조롱했거든요. 억울하면 진짜 자기 있으면 죽어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치니까 진중권이 입도 뻥긋 못하고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누구한테 막말이라고 하는 거야? 누가 진권아, 너 누구한테? 그거 반성했던가? 네. 진짜. 아,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장치고 임명한 거, 그거보다 예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이었잖아, 김용. 아, 그렇죠, 대장동 그렇죠. 범죄자, 김용을 범죄자. 네. 그런 걸, 그때 뭐 진중권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그거 욕했냐고 아, 네,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현희가 지금 이제 걔가, 김용이 지금 대장동 1심, 2심 모두 5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석에 받아들여져가지고 8월부터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딴짓하고 있는데 지금 초선 의원 정진욱 등 초선 의원이 지금 뭐라냐면 김용 부원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하고 조승현이랑 민주정책의 부의장은 대법원 앞에서 김용 무죄 선고 무죄 파기환송 촉구하는 그런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전현희도 김용은 무죄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를 비판하라고 너는 왜 장초구를 까는 거야? 장초구가 뭐 어쩌다고? 왜 그러니 너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수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장동혁 체제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중권뿐만 아니라 뭐 장성철 같은 인간도 그렇고 이현종이나 신지호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어설픈 약간 좌파 정당, 네. 기회주의적 정당이 되어야만 자기들이 여기에 기생해서 먹고 살게 생기는데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단단하게 당을 변화시키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지. 네. 저는 그런 연유라고 봅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장해찬 최고위원 좀 죄송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대신해서 받는 좀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기 때문에 또 이게 말을 또 가려서 해야 되지만 사실 장해찬 최고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보니까 말을 또 할 수 있는 건데 대신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국합, 매드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장해찬 최고가 공격을 받을수록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더 행보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역할을 좀 하신다는 생각에서 저는 뭐 저들의 이렇게 뭐 논란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일 만드는 거 전 이 상황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채고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언제까지 20대 때 쓴 페이스북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그걸 자체가 틀린 말도 아니었다니까. 오죽하면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딴 거 욕할 게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진중권 이런 말도 했어요. 김종혁 징계 이제 공고했다고 네. 해서 이러다 장동혁 체제 끝날 수 있다는 말이 했는데 이 인간은 전에 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윤통 그 면회 갔을 때도 국민회의 끝났다고 얘기하고 뭐 만말하면 끝났다고. 너는 언제 끝나니 너는? 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진짜. 아니 솔직히 김정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어렵잖아요. 쪽수에서 밀리는데 당의 어떤 뭐 고위 인사가 맨날 나와서 맨날 저기 좌파 방송 MBC 같은 데 나가고 계속 장동혁 대표 욕하고 그러면 솔직히 그거 징계값 아닙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 감싸면서 무조건 장동혁 나쁜 사람으로 한 적이 아니 좀 눈을 좀 그러니까 뭔가 객관성을 한 번이라도 좀 발휘해 보라고. 왜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무너지는 게 목표야. 그러면은 쟤네들은.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는 건데 결국은 지방선거를 이제 패배시켜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패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들한테 욕을 먹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우파도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민주당보다 지금 더 해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재명 비판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 진짜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의 비판 대상자는 우파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 저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것. 이것이 전 지금 이 시점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요 연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내부 총질하는 인간들 과감하게 싹 다 정리해라. 그리고 뭐 이 장동혁 대표 흔드는 사람들은 선거 나올 때마다 지는 사람들 이야기다.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은 아주 강력하게 실었거든요.
이 이철우 지사라고 하면은 이 경북도지사이지만 전체 시장 도지사 중에 가장 선배이고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철우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국 아무리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 호사가들이 장동혁 대표를 흔들려고 해도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원들이 또 뉴스토마토에서도 당원의 이 지지층의 80%가 장동혁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힘을 싣는 메시지들이 이제 오히려 반격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저 문제도 좀 그런 게 마치 그 5대5,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을 70%를 받으면 뭐치 우리나라 뭐 다 우리 당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우리 당원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까? 일반 여론조사는 그럼 괜찮은 거고 우리 국힘 당원들의 판단은 항상 틀리고 그구냐? 이거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기다는 거지. 우리 당의 당원들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원들을 오히려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지금 쟤네들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이철우 도지사도 그렇고, 이게 참 시점이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동혁 지도부로 이제 힘이 이제 실리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내 본심은 무조건 당심 70으로 가는 게 맞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을 시켜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럼 당원들 눈치를 보느냐? 사실 이전에 국민의 그 한동훈 뭐 당대표 비대위 때는 당원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은 당원이 100만 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100만 명이라면은 이게 전 대표성, 정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 물어볼 때 1000명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100만 명한테 전원한테 물어봐가지고선 그 경선 후보를 뽑겠다는 거는 이것보다 더 정당성이 어디 있어요? 더 대표성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여론조사 그거 기껏 해봐야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한테 물어봐가지고선 후보 결정하는 거 그게 아니라 100만 명 당원한테 물어봐가지고 국민의힘에다가 1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그 3개월 이상 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오히려 진짜 이 국민의힘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어떻게 보면은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주장이고 전 여기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애초에 당신 100%가 맞는데 네. 그런데 이제 100%로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저들의 공격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는 70. 그렇지만 우리가 밀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100%. 전 이렇게 좀 주장을 해봅니다. 당비 얼마 내세요? 저 10,000원이요. 벌써 나보다 5배를 내고 있군. 2,000원. 이런 분한테 5배를 표를 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저는 당비 얼마 냈는지 아세요? 얼마요? 이제 복당하고 나서는 다시 조정이 있었지만 네. 최고위원은요, 청년 최고위원도 한 달에 의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당비를 70만 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봐봐. 1년 동안 70만 원씩 넘게. 봐봐. 네. 최고위원 당비가 70만 원. 네. 여론조사 70, 우리 당 70% 해야 돼. 70%, 여론조사 30% 하고 이게 맞는 그게 거야. 그렇게 되는 건가요? 70만 원이니까. 왜 70만 원 했겠냐고. 예. 우리 당의 70%를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다음부터 100만 원 내주시면은 여러분, 하여튼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진중권은 중도가 아닙니다. 좌파예요, 좌파. 그러니까 항상 정의당의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좌파적인 시각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마치 뭐 우리 국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보수를 멸망시키는 게 목표고요. 네. 예. 한동훈 좋아하는 이유가 한동훈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좌파적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미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그 좌파에서 이제 NLPD 막 싸웠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밀려나 이제 뭐 PD 중에 또 일부가 여기 민주당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선 국민의힘 여기 만만하네 여기 넘어와서 보니까 뭐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지시 내리고 심지어 진중권이 그때 대통령 후보 평가했잖아요. 심사위원하고 압박 면접했죠. 압박 그때. 면접했잖아요. 와, 나 그래서 그때 뭐 기가 막혔어. 윤석열 후보 당신이 우파 맞아 하면서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분들 뭐 아까 말한 진중권을 포함한 그분들이 한동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세워 가지고서는 뒤에서는 우리들이 한번 이거 민주당은 우리가 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달고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분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본인들 스스로 맨날 보수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나 교수님이나 장해찬 이제 부원장 같은 경우 우리가 방송 때마다 우린 보수입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저분들은 항상 나는 보수인데 그러면서 장성철 뭐 이분도 뭐 내가 보수 평론가인데
하면서 계속 그 뭐 김무성 보좌관 이력 그렇지. 강조하고 그게 왜 그래요? 본인들의 그걸 약점을 본인들이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지. 반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칭 보수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야말로 여전히 좌파다 하는 분들이 우파 행세하는 거 우리가 막는 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 좌파 따위가 보수 정당이에요? 훈수를 하고 난리야. 이씨. 네. 저는 참고로 젊은 시각님하고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의견이 똑같거든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고해드린 단독을 지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사가 안 났었는데, 네. 우리 방송하는 도중에 이제 CBS에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기습적으로 우리 방해하려고 그런 건가? 예, 아까 인트로에서 예고를 그러니까 했네. 놀래갖고 한 거야, 쟤네들이. 맞네. 김빼기. 야, 근데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네. 이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김현정 PD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좌파적인 진행을 했는데, 이재명이 이 김현정을 직접 저격했었거든요. 네. 뉴스쇼가 이래서 막 자기들 민주당 입장 안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한테 찍혀서 방송 탄압으로 이 PD가 진행자가 교체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거구나. 보면. 그 김현정도 이재명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방송 탄압으로 이재명을 교체하고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그 앵커로? 더 왼쪽인 사람이겠죠? 그렇지요. JTBC에서 앵커를 하고 지금 장성철과 함께 방송가를 돌아다니는 박성태라는 분. 네. 박성태 소장이 이제 김현정 후임이 된다고 하는데 JTBC구나. 이게 김현정이 그래도 여러분 청취율이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죠. 네. 근데 이걸 이재명이 찍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박성태 JTBC 앵커 출신이 이게 진행자가 되면 나는 이재명 편 안 들어서 찍혀낸 사람 빈자리로 온 거니까 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좌파 편 들고 이재명 편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김현정 진행자가 분명히 전 좌파한테 유리하게 말했다고 하지만 다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게 또 그렇다고 해서 우파를 아예 배척하진 않고 또 우파 인사에 대한 목소리를 좀 전하려는 전 그 노력은 분명히 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딱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얘 우리한테 100% 맞춰줘야지 얘는 왜 자꾸 저쪽도 입장 담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갖고는 안 되겠다. 완전 그냥 우리 쪽으로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JTBC 앵커 바로 꽂아놨구나. 참고로 김정혁도 JTBC 출신 아닌가?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박성태로 이제 바뀐 것도 그렇지만 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김종철이라 연대 법대 교수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종편이 좀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맞장구를 치면서 그런 거 좀 뭐 거의 해체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재명의 인사는 훨씬 더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눈치를 안 봐. 아예. 이 JTBC 박성태 이분이 참 너무 대놓고 진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쪽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나. 참고로 태자로 끝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장경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경태 성추행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한 시간 매번 방송해야 돼. 아직도 뻔뻔하게 장경태는 오늘 법사위에 출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이가 한 가지 없어요. 소식이 날아왔는데 장경태가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30몇억 돈다발이 네, 나왔다고 예. 주장했거든요. 그게 맞아.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무근이다라고 오늘 특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발표까지 할 정도였으면 진짜 무언가 실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거니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실체가 없다는 게 뭐냐면 그럼 사진은커녕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얘네들은 진짜 그 예전에 뭐 최순실 200조 뭐 300조 아니 35억이 그냥 현찰로 돈다발 나왔다. 이런 뉴스를 했으면 뭐 증거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그 자유행복님께서 아유, 슈퍼챗 큰 걸 쏴주셨습니다. 자유행복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슈퍼챗이 좋죠. 네, 저희 구독자신데요. 아, 네. 오, 송기호 야. 오늘을 마지막으로 쫓아내려고 했는데 자유행복님 덕분에 네, 앞으로 방송을 이 더 서- 함께 같이 할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서민네 패키 구독자님들은 네. 좀 뭐라도 좀 한번 하시면 좋은데 이거 이로써 서민 교수님의 입지가 좀 위태위태해졌다. 아, 이거 이거- 둘이서 그래서 오늘 저를 열심히 변호해 준 거군요. 아까 진중권 사태 이야기할 때. 네. 이러다가 이거 진짜 예,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잘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리고 2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연말에 멸콩 천사라고 멸콩 TV 후원의 멤버십을 발족하려고요. 보수 결집 그 시작 멸콩 천사.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1,004명의 힘이 모이면 멸콩TV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 링크에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ARS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우리 보수의 목소리 사라져서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버텨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참여로, 응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멸콩 천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후원회 분들에게는요, 멸콩TV에서 별도의 행사를 하거나 토크 콘서트를 할 때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어떤 보수 유튜브보다 매일 다양한 고정 패널과 특집 인터뷰를 모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저도 진행자로서 출연료를 받지만 출연료를 다 드리고 있는데 멸콩TV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저희 또 탈북자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공연도 하고 이런 일들의 멤버십이 쓰이니까요. 우리 행동하는 300명이 아니라 행동하는 1,004명 멸콩 천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링크 댓글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천사 얘기 나왔어요 하는 말인데요. 저기 만사협통이라는 그런 카페도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님 카페 가입해 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네, 곧 거기도 회원수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만사명. 저 근데 진짜 멸콩 TV가 대단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장혜찬 최고께서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이제 그 김현정 앵커 이제 교체된다 예고하고선 와 3분 전에 이렇게 딱 기사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 이제 요즘은 언론이 유튜브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막 지금 막 야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이거 빠지면 올리자 막. 와 이게 지금 멸콩 이 우파 유튜브 채널이 그만큼 지금 막 언론 이런 방송사와 이제 맞먹는 수준까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참고로 김현정 거기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추억이 하나 있는데, 아, 예. 네, 거기 그 김건희 여사 그 병력 위조 뭐 그거 얘기 나왔을 네, 때 네.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안진걸이라는 인간하고 이제 네. 일대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이 방송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안진걸이라는 인간을 그냥 제가 박살을 냈습니다. 박살을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방송. 항상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박살을 내놓으면은 네. 안 부르고 만만한 사람만 부르고 아니면은 우파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네. 좌파인 그런 사람들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저는 정말 그 당시 파이터, 네. 통제되지 않는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인 슬로건 썸네일이죠. 어제 사실은 오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신이시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강남 모처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모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일부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 발언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고 전화 통화하는 최측근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언론 플레이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모임에요. 20명 정도의 국회의원 중에 친한계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형제간 싸움 안 되고 강도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패배주의 느끼지 마라.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나머지 말들은 그냥 정치 원로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굳이 장동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콕 집어서 아직까지 이 장동혁 대표와 만나거나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라, 힘을 모아줘라라고 말한 거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저 원론적인 이야기, 그렇죠. 또 뭐 그랬을 거예요. 형제간 싸우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저기서도 보면 기사에서 친한계가 이거는 단계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동훈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장동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워낙 강하니까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라에다 묻혀버린 거예요. 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아마 저희와 소통하고 억울함을 표현한 그 측근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 힘 줘라라고 안 했으면 저 멘트만 딱 따서 친한계가 정치 공작하고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허위. 다행히 그게 딱 분쇄가 된 거죠. 그 정치 공작의 음모가. 심지어는 오늘도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했더니 거봐 단계까지 말라지 않느냐.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셔도 그냥 저기서는 듣고 싶어 하는 걸로만 이제 아전인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누가 과연 저 20명 중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까? 네. 친이계 20명이 모였잖아요. 네. 저 중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참석자는 박정아 의원, 네. 정연욱 의원 네. 2명이라고 합니다. 둘 다일지 둘 중에 누군가 언론 플레이 했을지 저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고 네. 뭐 아무튼 기사에 나온 걸 토대로 누가 이런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을까? 네.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려고 했을까는 여러분이 알아서 유추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사를 좀 하나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제 복권을 시키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걸 틀어막은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었죠. 한동훈이 강하게 반대했었죠. 근데 그거를 또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종효 위원장이 이제 한동훈은 뭐 상식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말하려는 취지로 우리 한동훈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도 반대했었던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자랑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뭐 분노를 뭐 할 대상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 사람이고 한동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구속에 있어서 이원수 송경호와 함께 진짜 그 실무 담당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훈과 뭐 뜻을 함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오늘의 이 대참사가 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동훈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나의 사면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전혀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대놓고 콕 집어서 내 메시지 함부로 이상하게 바꾸지 마. 장동혁 대표로 힘 모아. 라고 이렇게까지 그냥 대놓고 말할 정도라는 거는 진짜 여태까지 그 친이계 그 친한계 그 의원 둘이서 장난질 쳤던 거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중권 같은 좌파 아니면 조갑재 김종인 같은 나이 드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한동훈 우쭈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장동혁 대표 응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저희 같이 젊은 스피커들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한동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이미 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선 뭐 보수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그 이철우 지사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딱 장동혁 이름 석자를 박아서 지지해주는 메시지를 내면 우리는 좋아하면 됩니다. 네. 박수 치면 돼요. 네. 근데 이것까지도 굳이 꼬아 모아서 그게 아니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분들을 우리가 밀어내는 건 전략적으로 전혀 옳은 방향은 아닌 거거든요.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우리와의 약속을 다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장동혁 대표를 집중포화해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지세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넓게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넓은 마음으로 행동할 때는 화끈하게 행동하더라도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 박수 쳐주고 역시 장동혁 중심으로 뭉치라 하는구나. 네.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름을 굳이 콕콕콕 박아서 장동혁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내 메시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친한계 너희들한테 내가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널리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치고 좋아할 일은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민한 건 알겠는데 네. 너무 사사건건 우리가 예민하고 막
이 1위1비하면 네. 한 딸이나 개딸 같은 이상한 팬덤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고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멸콩은 센터 서민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 좋은 메시지에 갑자기 그런 물타기를 아까 센터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한번 드립을 쳐봤는데 네.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라고 뭐 꼭 웃기란 거 믿습니까? 하다가 이게 3할만 돼도 훌륭한 선수죠. 그죠? 아니 MB는 다른 지도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중심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초식인 거죠, 교수님? 네. 이럴 때일수록 장해찬 중심으로 그렇죠. 멸콩 TV는 장점. 장해찬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 얘기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또 센터네. 그래서 아 자꾸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저는 빨대왕의 그 트라우마가 막 떠올라가지고 아 커피도 이거 빨대를 빼버리고 해야지. 나 빨대를 안 먹어 이거. 빨대를 못 먹겠어 이거. 그냥 맨입에 마셔야지. 이 종이빨대, 종이빨대. 근데 플라스틱 저는 빨대. 플라스틱 빨대. 그 서민 교수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이력으로 보나 뭐 학력으로 보나 절대로 뭐 지금 뭐 어느 정치인과 비교해도 꿀릴 분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정치인이라면은 사실 누구도 사과를 안 하는데 맞아요. 근데 서민 교수님은 아 내가 그땐 잘못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할 땐 그냥 뭐 용기 있다 했는데 네. 사과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행동을 진중해서 사과 없이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간 죄송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봐 서민 교수님이 네. 짧고 굵게 사과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사과가 희화화되잖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도 함부로 사과해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도 차라리 짧고 굵게 사과하는 거지. 그 장해찬 최고를 이제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건 좀 뭐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 예.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네. 여러분 젊은 시각 보지 마세요. 네. 이 송규호 내가 3년 전부터 송기호의 내가 발탁했더니 아주 그냥 송기호 94만 이런 식으로 네. 쌓았나? 이렇게 이간질해서.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기용해 주신 분이 장해찬 최고입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보고 네. 네. 송교호를 데리고 우리 안동대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행사까지 가는데 갑자기 황당하게도 운전 면허가 없다고 해서 제가 제 차로 왕복 7시간을 운전해주고 7시간. 안동 가서 대통령이 뵙게 해주고 찜닭 사주고 네. 내가 도대체 쟤한테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러분 저기 그 서부지법에 대해서 저기 점씨님이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네. 좀 여러분 안 사신 분 있으면 책을 빨리 사십시오. 아, 우리 교수님도 구매해 주셨다고. 저는 바로 너무 바로 감사합니다. 구매해서 바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서부지법의 그 진실을 네. 젊은 시각으로 한번 네. 여러분이 우리 송기호의 책을 많이 사주시면 다음번에는 제가 그 안동 찜닭을 한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야 너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빨간 내복 앞으로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우리 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뜻을 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받고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충북 도당 당원 연수에서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전당대회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장동혁 대표 본인이 나는 계엄 해제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란 프레임 씌우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당의 수많은 탄핵과 폭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이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나도 책임지겠다. 우리 이제 민주당과 함께 더 잘 싸우자. 네. 또 변화할 건 변화해서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것도 보나마나 배신의 한수나 이런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장동혁이 뭐 배신했다 뭐 했다 난리 이러고 났다. 또 이현정은 지금 제보 보니까 채널에 나가가지고 장동혁처럼 말 바꾸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 앵커가 오죽하면 채널A 앵커가 그거는 혼자 생각이시고요라고 말을 했대요. 아. 지금 이 댓글 제보를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굉장히 넓고 유연하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장동혁 대표가 고민 끝에 우리와의 약속을 다 지키면서 또 어쨌거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외연 확장하는 거 우리가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우파 우리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다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저는 이제 영입을 이제 해와서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문재인 조국을 꺾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 꺾어야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승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당대표로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그리고 뭐 등등의 뭐 안철수, 조경태 이런 수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누구를 뽑았냐? 장동혁. 그 장동혁으로 한동훈 체제를 끝내고 그리고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그래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그 한때는 뭐 한동훈 최측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분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동훈이 당대표 하면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 다 휩쓸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108명의 국민의힘도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데 이제는 지자체장도 다 한동훈에 줄 서면서 그야말로 지금 윤 어게인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언급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국회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장동혁 대표를 우리 우파에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우파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당대표를 만들었다는 것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건 진짜 우리 우파 시민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 언론 기득권 언론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뉴미디어에서 감히 우리 카르텔을 건드려 우리가 밀었던 한동훈과 친한계를 떨어뜨려 한번 두고 보자 해서 계속 뭐 말만 하면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빈틈을 갖고 우리가 이럴 때는 유튜브 차원에서 또는 우리 우파 시민들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켜줄 건 지켜주자. 이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종혁은 이렇게도 말했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당대표 선거에서 뭐 아슬아슬하게 됐다는 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하는데 아니 표 차이가 많이 나든 말건 간에 어쨌든 간에 당대표가 됐으면 당원들 뜻이 그렇다면 그 존중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 포인트로 잡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 당시 2등이 한동훈 걔도 아니었고 2등 김문수 후보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악이었죠. 그러니까. 누구 말에 따르면 차악. 네. 어쨌든 그 친한계는 아예 뭐 결선에도 못 올릴 정도로 참패를 했으면 이제는 좀 따라야지. 아니 그 자기 당대표 될 자신 없어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당대표 흔드냐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왜 떳떳하게 나가지 못해. 얘네들 떨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진짜 치사하게 지가 나오면 개 박살날 것 같으니까. 네. 그 조경태 똘마니 내보내가지고. 그 뭐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뜻을 펴고 당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으면 당대표 선거 나와서 네. 당선됐어야지 그러면. 네. 왜 그때 안 나와? 왜 뭐해? 왜 책 쓰고 뭐 하냐고 뭐. 결국 그리고 결선 갔던 김문수 후보를 밀어줄 때 그냥 뭐 세게 밀어준 것도 아니고 차악이라고 하면서. 네, 차. 예를 들면 장해찬 서민이 한판 붙는데 송교호가 서민 교수님을 편을 들긴 드는데 차악이니까 밀어주세요라고 하면 최악도 기분 나쁘고 듣는 차악도 기분 나쁘고 둘 다 기분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난 괜찮아. 난 차악이야. 그럼 덜 나쁘다는 소리인데 그럼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 도와주시네요. 네. 방송의 맥을 이렇게 뚝뚝 끊으실 수가 없네요. 네. 최악보다 낫지 뭐 그리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편집을 하고. 규호야 이번엔 네가 받아라, 알았지? 네. 다시 레드썬. 네. 아니 장예찬 송교호가 싸우는데 서민 교수님이 송교호 편을 들면서 차악이라고 하면 최악도 기분 나쁘고 듣는 차악도 기분 나쁘잖아요. 예. 기분 나쁘죠? 근데 서민 교수님 예전에 저도 비판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빨대항에서 송교호 욕도 했어요? 아예 거기 말고 그 다른 채널에서 네. 또 많이 얘기. 어디 시사유랑 이런 데서? 아니요 그 성땡땡 채널에서. 아 성재준 TV에서 도대체 욕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게 그때 막 채널 돌아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나와서 교수님이다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 규호는 네. 정말 열린 마음으로. 네. 근데 거기서 제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길래 예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팠겠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교수님 좋아서 교수님이라고 클릭했는데 그 교수님이 막 뭐라 하고 있으면 예. 제 생각에는 예. 저도 이제 그 무슨 압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좀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진행자의 압박이.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예,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진짜 서민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다만 금요일 방송에서 하루에 한 번은 서민 교수님을 놀려야 이 맞습니다. 방송의 취지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요. 서민 교수님 팬분들 놓여 마시고요. 네. 이게 서민 교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과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네. 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미꾸라지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둘이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래. 방송 끝나면은 맨날 밥 사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예.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